뭐 민경욱 의원 어젠가도 국회에서 뭐 공청회 하면서 선거 부정 가지고 뭘 하고 있고, 과연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또 음모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대중의 의심과 괴가 닿아 있는 것이 모르겠는데 비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 김무성 대표가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나 그 유튜버들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떠 있는 당원들 자체를 좀 짠맛을 팰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회 주류가 교체되고 있고 보수가 교체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뭐 비대위 출범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른바 자강론에 근거해서 대행을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고 나중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할 거냐, 아직 여러 가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이른바 이 보수, 미래통합당으로 상징되는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부터 두 분이 생각하는 이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최근에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그 경향신문에 조그만하게 좀 뭐 이렇게 하나 쓰셨던데, 쓴 게 아니고 인터뷰인가요? 인터뷰에. 뭐 그게 연쇄 인터뷰가 연쇄 인터뷰 보수 중에. 밖에서 보수를 진단하는 무슨 이런 기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쪽에 나와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도 들어있고 하던데, 박 의원님은 한마디로 지금 보수의 미래는 어떻다, 어떻게 개척해야 그나마 살 거다, 아니면 죽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네네. 이게 이제 앙시앙 레짐이 좀 무너져야 새로운 무너져야. 체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직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은 그럴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이게 정비를 하고 고치면 지금 과연 그 무너져 내린 이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가 다시 경쟁력을 가지고 수권 능력을 갖는 정치 세력이 될까, 이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낡은 체제를 확 무너뜨리고 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 방법이 뭐 비대위인지 아니면은 당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뭐 무엇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그 당내에 뭐 개파든 정치 세력 간의 합의하에 과거에 대해서 이 단절하는 평가를 내리고 거기서 새 출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지금 그 낡은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그 인식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민경욱 의원 어젠가도 국회에서 뭐 공청회 하면서 계속 이 선거 부정 가지고 뭘 하고 있고, 지금 민경욱 의원만 거기 올라탄 게 아니에요. 뭐 이현주 의원도 올라타고, 부산에 또 다른 데서 몇 사람이 뭐 증거보전 신청해가지고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거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잇따르는 모습들은 과연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거듭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심케 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네. 그 두세 명 정도 맡고 있는 게 제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아니, 이거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떨 때는 그냥 저 믿고 그냥 신경 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네, 아니면 설명할 때도 있어요. 장비입니까? 장비? 아, 진짜 장판교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알죠. 아니,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선관위가 개입했다는 겁니까? 참관인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그러면 왜곡된지, 그냥 뭐 숫자 몇 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선거 제대로 치러본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민경욱 의원님도 지금쯤이면은 자기가 뭐, 어제 이제 뭐 의혹 대단하게 이제 뭐 세상이 뒤집힌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앞에 그냥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부흥회 비슷하게 하다 끝났잖아요. 보면은 뒤에 뭐 몇 가지 제시하셨지만은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이번 주 보니까 그 시사저널에 인터뷰해서 이 정도 되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뭐 민주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쭉 했던데, 일단 그 얘기는 그렇고, 지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아까 우리가 보수의 미래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당내 여러 가지 최고위도 참석해보고 쭉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 또 이제 박원석 의원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이제 당원과 민심이 괴리되는 순간 이 당은 대중정당으로서의 매력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예 미래통합당이 이념 정당의 성격을 띈다든지 아니면 아주 강한 꼭 예를 들어 몇십 년에 걸쳐서라도 이건 지키고 싶은 정책이 있는 어떤 결사체의 느낌이라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은 제 생각에 정치적 의미가 크게 없는 대국민 소구력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결사체가 되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탄핵 찬반 이슈라든지 그냥 이 사람들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밖에 나가 시위까지 할 정도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지? 관심이 없죠. 그리고 하필이면 왜 자꾸 법원에서 판결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국가의 공공기관이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통으로 매수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이게 주장도 음모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대중의 의심과 괴가 닿아 있는 것이 모르겠는데 비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이랑 선관위가 통째로 매수됐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음모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한국일보랑 뭐 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전 김무성 대표가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나 그 유튜버들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면.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그렇죠. 비판해가지고 걔들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요. 자기들 조회수 올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가 보수 유튜브도 싸우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야. 전부 썩은 놈들이야. 이 그대로 내 보도에 내도 돼. 그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제 그 짠맛이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당심이나 당원들의 주류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에 비해서 너무 짜졌다. 아하. 그럼 여기에 제가 내신 처방전은 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가 지금 올 연말 넘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게 물을 타는 거예요. 네. 물을 타야 돼요. 물을 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 정치인 몇 명 영입해가지고 위에 위원장 주고 이렇게 해서 출마시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은 국민 위에 당원이 떠 있고 당원 위에 뭐 그 안에 중앙위 전국이 떠 있고 그 위에 최고위 떠 있고 이런 체제로 이제 피라미드형 올라가는데 지금 이 떠 있는 당원들 자체를 좀 짠맛을 팰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 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당의 뭐 대선 후보 선출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짠맛이 너무 강해요. 네. 탄핵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보수의 퇴행이 네.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좀 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 주류가 교체되고 있고 보수가 교체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국가 발전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게 언젠가. 저는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때로 김영삼 대통령 때로 끝났다고 봅니다. 네.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과감한 개혁을 했어요. 북방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개헌도 하고 또 그 주택 200만 원 건설이라든지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도입이라든지 당시 했던 정책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정책들을 보면 이거는 전통적 우파의 정책들이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정의당으로 따라졌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뭐 하나의 숙정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사실은 군부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벗어날 수 있었던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금융실명제 뭐 이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의 어젠다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유의미하게 그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 뒤에 나온 뭐 복지국가든지 경제민주화든지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진보의 어젠다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보수가 지금의 위기를 당장 탄핵으로 인한 혹은 뭐 문재인 정부의 무슨 뭐 이런 걸로 인한 위기로 보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게 언제까지인가. 그러면 생각할 게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세대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386, 그러니까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고 주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이념 보수, 그런 안보 보수에 동의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거 사실은 이른바 전향 40, 50대의 표들이 이쪽으로 몰린 거죠. 게다가 이제 중도층까지 다 과거에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찍었던 중도층까지 다 몰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스펙트럼을 더 넓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사회의 온건 보수라는 쪽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그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야말로 뭐 60대 이상
그리고 젊은 세대는 또 이 행태 때문에 여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고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저는 이거를 정말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려면 그 내에서 정말 치열한 이 보수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뭐 그 과거에 이 미래통합당을 주도했던 세력은 잠시 좀 가만히 있고 정치가 때로는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시대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얼굴들을 내세워서 뭐 개혁을 시도하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애매한 타협이 김종인 비대위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애매한 타협이 들어와 가지고 이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걸로 봅니까? 그게 지금 현재 통합당의 거듭남. 전 대안이 없다라는 인식은 뭐 다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대안이 없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전당대회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이견이 있을 텐데 예. 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있는 게 나아요, 당대표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선출된 그 원내대표로서 본인이 권위를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죠. 네. 괜히 지지고 뽑으면서 지도 뽑아왔자 어차피 본인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니까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간척 사업에서 짬을 빼는 시간 필요하다. 네. 예, 결국에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보수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과거에 40%쯤 된다라고 이제 2012년쯤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 깨어나도 보수 찍겠다는 사람이 40%. 그거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콘크리트층을 형성했던 상당수가 그 당시에 50대부터 이상의 연령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10년씩 밀어 올려가지고 2020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실제 그 콘크리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근데 지지층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지지층은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에 50대 밑으로는 어차피 민주화운동 세대니까 올라와도 성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20, 30대에 새로 들어오는 지지층을 보수가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하면은 계속 갈수록 콘크리트는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여전히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이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좀 보수의 미래를 찾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